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을 사실상 개인 비서처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조금 전에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선거가 끝나고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 설 연휴 전부터 불거진 각종 사적 심부름 의혹, 특히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약 대리 처방 논란과 소고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파장이 꽤 컸습니다. 지난 2일 서면으로 사과한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직접 민주당사에 나선 김혜경 씨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5시에 갑작스럽게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고 좀 긴박하게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총 질의응답까지 대략 7분 정도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정치란 게 돌고 도는 것인가? 작년 12월 26일이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그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고 그로부터 딱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는데 아까 우리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제 공무원 사적 유용 문제, 그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문제,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문제 이런 의혹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조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우선 시기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해가지고 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사과를 하려고 해도 또 다른 의혹이 오늘 나오고 또 다른 의혹이 내일 나오기 때문에 사과 시점을 굉장히 망설였는데 오는 11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2차 그 4당 후보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내용하고 수위를 이렇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보는 내내 조금 그 고구마를 먹는다는 기분일까? 새로 확인된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오늘 그 새로 임명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진실한 인정, 그다음에 겸허한 사과 이거를 강조했는데 과연 그 진실한 인정이 됐는가? 지금 그 카드 유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은 뭐 감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회견이 아까 7분이었지만 더 길어졌어도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겠구나. 그럼 겸허한 사과는 됐느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만하면 됐다고 하지만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2월 26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사과를 한 뒤에 허위 그 과장 경력 상장 의혹에 대해서 논란은 계속됐지만 큰 불은 잡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사과로 지금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서 큰 불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7분 정도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 김혜경 씨의 말들을 저희가 한번 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5급 공무원 배모 씨와는 오랜 인연이 있다. 공과 사를 구분했어야 된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질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모두 제 불찰이고 더 조심히 더 경계하겠다. 거듭 죄송하다. 구체적인 말은 일단 덧붙이진 않았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사과의 수위, 시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인 어떤 제보나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어떤 의혹들을 다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계속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런 거죠. 어떤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얘기했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배 씨에 의해서 갑질을 당했던 피해자 A 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배 씨와 A 씨 간의 관계를 모르건 알건 상관없이 예.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전 그렇습니다. 일단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사과 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그 의혹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애도로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김혜경 씨의 태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7분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야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이후라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좀 소명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모든 판단들은 국민 여론 또 언론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와 베이지색 마스크를 쓰고 오늘 민주당사의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을 연 김혜경 씨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됐는데 김혜경 씨는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거에 대한 맞는 책임을 지겠다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 부분들은 사실 지난 2일 서면으로 했던 사과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달라진 건 민주당사에 직접 모습을 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럼 이게 서면 사과문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 이전에 수많은 민주당 정치인이나 민주당 방송 패널들이 가짜뉴스다, 사실과 다르다, 김혜경 씨가 잘못한 거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과 기자회견을 한 김혜경 씨나 또 이재명 선대위 측에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라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경 씨 집에 걸어놓은 약봉지를 자신이 가져가서 먹었다고 하는데 그 7급 공무원을 시켜서 대리 처방한 호르몬제, 김혜경 씨가 먹은 것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리고 이 횡령 한우나 여러 가지 이 1년에 4천만 원 이상 결제한 이 과일 가게에서 올려준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들 공적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 가족이 맛있게 사적으로 먹은 것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또 속옷 정리가 정말 많은 분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공간에 있는 속옷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대동 자택의 속옷을 정리한 것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마지막 결정적으로 7급 공무원 A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직접 소통은 없었다고 해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김혜경 씨가 단 한 번이라도 사적인 업무를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는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예스, 노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문과 분노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바로 장혜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본인이 대략 이런저런 정도 공과사 구분했어요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부분은 분명히 좀 밝히고 했어야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연
명분이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김혜경 씨 본인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9개월간의 어떤 녹취와 문자에 대한 얘기고 김혜경 여사가 직접 A 씨를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배 씨와 A 씨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혜찬 평론가처럼 yes, no로 대답하고 싶죠. 그럼 내가 관련이 없는 건 배 씨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바라봤을 때 아, 또 남 탓하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사과의 마음은 진정성 있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모든 사건은 그렇잖아요. 수사와 감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진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배 씨 같은 경우도 자신의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아, 이 부분은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속옷 정리라든가 이런 걸 자꾸 했다라고 하시는데 김혜경 씨가 평소에 배모 씨에게 절대 세탁물에 대해서는 맡기지 말라고 메모까지 남기면서 신신당부한 적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들어서요. 그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입니까? 아마 선대위 차원에서 말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실제 메모까지 배 씨한테 남기면서 절대 세탁물에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A 씨가 한 번 정도 뭐 세탁물을 정리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해명하고 변명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김혜경 여사가 며칠 전부터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씩 언론에서 이제 제공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조금 시간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변호사님께 이 질문도 하나 더 드릴게요. 물론 뭐 세탁물 논란은 뭐 조금 더 작은 부분일 수 있고 약 대리 처방 논란이나 소고기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서는 좀 큰 문제니까 김혜경 씨가 어느 정도 입장을 더 밝혔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김혜경 씨 말처럼 수사와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수사 감사 결과가 대선 전에는 나오는 겁니까? 대선 전에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남았고 실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수사들도 지금 고소고발된 게 많이 있거든요. 허위 학력 의혹이라든가 또는 입학 대학 교수와 관련해서도 허위 어떤 영업 업무 방해를 통해서 경력이 부풀려진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소가 돼 있습니다만 대선이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공정성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지금 보류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빨리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반성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과 기자회견을 한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아니다. 서면 사과문과 다를 게 없는 빈손 사과했다. 뭐 여러 분석들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제보자 A 씨 사이에 발생한 일이다. 라면서 김혜경 씨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해 왔었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배모 사무관에 대해서 김혜경 씨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A 씨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한 번 만났다. 김혜경 씨 얘기입니다. A 씨와 배모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저의 불체라고 생각한다.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그러니까 배모 씨와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보자 A 씨는 딱 한 번 봤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일련의 사건이 배모 씨와 이제 A 씨 간의 관계가 이제 부각되면서 그쪽이 혹시 그 주인가 하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배모 씨하고 그 A 씨하고 관계는 물론 같은 직장에서의 갑질 문제니까 그것도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그리고 배모 씨 간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적 심부름을 시켰는지 공적인 카드를 유용했는지 그 문제가 핵심이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부부와 배모 씨 간의 관계를 보면은 분명히 배모 씨는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사적 업무를 한 것이고 그거를 김혜경 씨가 시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는 이재명 후보가 시켰느냐? 근데 이미 많은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걸로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아들을 퇴원시키면서 부하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카드를 주고 계산을 하게 한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을 또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 또한 공무원이 하지 않았어야 될 사적인 업무죠. 그리고 김혜경 씨도 그 사왔던 초밥 누가 드셨습니까? 한우 누가 드셨습니까? 냉장고 누가 채웠습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키지 않았는데 배모 씨가 알아서 했다고 합니까? 그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죄의 경중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거는 이제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그 부인 배모 씨, 김혜경 씨도 공무원인 배모 씨가 하지 않아야 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 그리고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대략 한 30여 분 뒤에 이 제보자 A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나 개인적으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김혜경 여사는 정작 중요한 질문,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정작 답하지 않은 질문,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기자들을 대신해 되묻고 싶다. 제보자 측이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 진정성 없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기자들을 대신해 음식 누가 먹었나 되묻고 싶다. 법인카드 유용 어디까지 인정하나 묻고 싶다. 그러니까 제보자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사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하는 게 바로 사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건가? 김혜경 씨가 사과는 했으니 법인카드 유용이나 권력의 사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사과는 했지만 가짜뉴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본질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예. 이동훈 논설위원이 아주 잘 지적해 준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7급 공무원 A 씨 사이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또한 심각한 일입니다만 예.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가 지사의 권력을 이용해서 7급 공무원 A씨로 하여금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사적 혜택을 누렸다는 것. 공권력의 사유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이 같은 공권력을 휘두른 이재명 후보와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린 김혜경 씨가 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이 7급 공무원 A씨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사실 오늘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의 주체가 대국민, 국민들 향해서 혹은 제보자 A씨를 향해서 A씨는 피해자라고 했는데 곧바로 A씨는 사과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뭐 법인카드 유형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정성 없는 사과 기자회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제가 볼 때 피해자 A 씨 입장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김혜경 씨는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배모 씨와 제보자 A 씨의 관계가
소위 김혜경 씨가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한 거고요. 이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임명권자로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상식적이진 않지만 오랜 친분 때문에 부탁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부탁한 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공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적인 관계로서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공사 구분이 좀 애매했다는 측면에 대한 사과를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방지하지 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사 감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전이건 이후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피해자 A씨에게는 나쁘게 또 예를 들면 해석될 수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같은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되겠죠. 그렇다면 피해자 A씨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개인 복지카드 썼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로 가게 된다면 논쟁이 사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사과는 포괄적으로 소위 김혜경 씨가 피해자 A씨에게 잘못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거진 많은 문제로 인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들을 제기한 거고요.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제기가 나오겠죠. 제보자 A씨 얘기처럼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뭐 바로바로 응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얘기를 안 했어? 왜 저 얘기를 안 했어? 왜 그렇게 많은 양을 먹었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김혜경 씨 이제 오늘 사과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될 그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김혜경 씨가 배모 씨 관계에 대해서 오랜 인연 때문에 여러 도움을 받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당시에 최서원 씨와의 관계 때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 권력이 커질수록 이런 그 사적 인연에 대한 그 경계를 굉장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에서 부정과 부패가 싹틀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부부 그리고 정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체 더 크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그러면 그 김혜경 씨는 이 사과로 더 이상의 추가 사과는 뭐 수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김혜경 씨가 본격적으로 이 사과 메시지 이후에 공식 선거운동에 등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잘 봐야 되겠죠.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고 큰 불은 잡혔지만 다시 무속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가 MBC 보도 이후에 오히려 잦아들면서 그럼 등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조성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혜경 씨 문제가 터지면서 두 분 다 지금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예. 일단은 당장 뭐 내일 모레부터 활동하거나 하기는 뭐 그 쉽지는 않겠죠. 다만 오늘 사과로서 어떻게 여론이 변하느냐 또 11일 날 그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 여론이 형성될 것 같고 그러면 11일 토론회하고 4일 뒤에 이제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여론이 잡힐 거고 할만하다 하면은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다 하면은 굳이 앞에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과 시점을 잡은 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2차 TV 토론도 그전에는 뭔가 어느 정도 추가 사과 메시지를 표명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만일 오늘 사과를 안 했다면은 그 토론회에서 아마 이 문제부터 그 상대 후보들의 공격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이 후보가 하고 싶었던 정책이든 경제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 후보 토론회 자체에서 굉장히 그 이 후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겠죠. 예. 민주당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전에 김혜경 씨의 논란에 대해서 진솔함을 인정하고 겸허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어느 것은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것은 저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솔과 겸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잘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그 입장 표명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는 건 결정이 됐단 말씀이시네요? 그쪽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 인사들이 그동안 했던 김 씨를 감싸려 했던 발언들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저희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일반 약 사다 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으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송 대표님.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힌 것이고. 한 번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공개하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거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가 자신이 부릴 수 없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5급이 7급한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자꾸 김혜경 측 어쩌고 10여 차례 어쩌고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저런 오해가 생기는데 김혜경 님이 조장했다 사주했다 이런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어공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갑질입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결국 애초에 그 김혜경 씨가 서면 사과 이후에 민주당 인사들이 오히려 김혜경 씨를 감싸려는, 옹호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이게 오히려 화를 키운 게 아닌가. 그래서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게 된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지적도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해명하다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해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구체적인 팩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응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다. 다만 사과가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A씨가 어떤 9개월간의 대화 내용과 녹음 이것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배 씨가 이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일부 소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A 씨를 만난 게 배 씨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봤지 이 김혜경 여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과가 정말 지연된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혜경 여사도 또 선대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씩 해명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배모 씨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장혜철 평론가님이 일단 제보자의 얘기처럼 뭐 소고기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든 약 대리 처방 논란이든 구체적인 언급은 수사와 감사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김혜경 씨의 이제 기본 입장인데 소고기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나 혹은 약 대리 처방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혹시 추가 이 논평이 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나 이후에 아주 짧게 몇 가지 질문 받은 걸 보면 지금 선거하거나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 감이 올 겁니다. 무슨 감이냐? 민주당 입장 정리 아직 안 끝났구나. 지금 방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방송 패널들이 오락가락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예상으로는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문 이후에도 민주당 패널이나 방송인들, 정치인들 단일화된 입장을 못 내고 자기 의견 말하다가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현근택 대변인이나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 내겠죠. 사과하지 않았느냐?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잘못은 없다. 이런 입장 낼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 됐죠. 이낙연 위원장이나 그 이낙연계에 아마 공보를 담당하는 의원이나 방송인들은 조금 더 사과해야 된다.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고개를 숙일 텐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혼선으로 비춰지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사과를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이런 논란을 2차적으로 야기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뜬금없이 이낙연 전 대표 비판하고 나섰다가 SNS 글 막 지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김혜경 씨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전체적인 큰 입장이나 기조가 정리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요. 제가 볼 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애들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부 입장은 정리가 됐고요. 오늘 나왔던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든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오늘 오후에 김혜경 씨가 국민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했더니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진솔이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제가 자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세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선대위 공보단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볼 때 뭐 국민의힘 측에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그런 혼선들이 앞으로는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정리 안 됐다는 거죠.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야 현관문에 걸어놓은 야 배소연 씨 입장문에는 배 씨가 먹었다고 하는데 신문 또 말았네요. 예. 네네. 배 씨가 걸었다고 먹었다고 하는데 그야 그래서 김혜경 씨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입장이 누구는 이거는 뭐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낮은 자세로 가겠습니다라 할 수 있지만 현근택 대변인이나 최민희 전 의원은 배 씨 입장문 보지 않았느냐. 배 씨가 먹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주장은 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우를 공적인 업무로 공간에서 먹은 이게 공적 한우인 것인지 아니면 순회동에서 먹은 사적 한우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잠시만요, 김종욱 교수님. 네. 말씀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래픽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뭐 밑에 가격표 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에 있는 순회로 이동해 보세요. 뭐 이런 어찌 보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났다면 만약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와 감사가 대선 이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물론 전반적인 대국민 사과, 오늘 고개도 자주 숙였습니다만 이런 통상적인 사과보다 뭔가 좀 더 제보자의 저 말맛 따라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덧붙여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저는 개별 평론가의 이름까지 거명하시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계신 평론가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평론가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선대본 공식 관계자들입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방송이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 이름을 거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에이모 씨가 그 구두진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박수영 의원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880가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다 공개해 주셔라.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없는 거죠. 말씀하신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에서 정리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보자 A씨가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폭로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의 명의로 나오게 되는 순간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소위 선거라고 하는 정쟁의 공간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분의 억울함들을 다 공개해 주시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속보로도 앞서 만나봤지만 제보자 측이 진정성 없는 사과했다. 구체적인 답변을 왜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보자 A씨가 말하는 부분은 바로 본인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다 공개했는데 김혜경 씨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일 겁니다. 과거에 공개됐던 녹음 파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심이 열등으로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7,000원, 8,000원, 8,000원 넣으라고 얼마요? 여보세요? 100원짜리 단위 띄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수은 변호사님, 제보자 입장 혹은 국민 중에서도 뭔가 의혹이 전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저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는데 김혜경 씨가 통상적인 사과만 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 물론 뭐 이것도 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제보자 측이나 뭐 야당에서는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모든 어떤 개인 카드를 쓴 걸 다 제공하면서 이걸 누가 썼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씩 확인할 수라도 있겠죠. 근데 하나씩 제공하면서 이건 누구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9개월간에 걸친 일이기 때문에 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A씨가 한꺼번에 모든 제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일부씩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명하다 보면 대선이 끝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민께 사과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저번에 사과에서 구체적으로 사과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본인도 사과하고 싶었겠죠. 예를 들어서 초중고 교사가 아니었는데 왜 그걸 이력서에 넣었는지, 왜 어느 대학교에 임용할 때는 어떤 걸 가짜였고 어떤 게 진짜였는지,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수상도 하지도 않았는데 대상이다 우수상이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대학교에다 넣은 건 진짜고 가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과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신은 100% 다 구체적인 사실 일건건별로 사과를 하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사과도 사과 나름대로 받아주듯이 또 김여경 여사에 대한 사과도 나름 지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선대위 차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해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팩트체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대표의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은 자세로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 선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주당과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예를 들면 뭐 영락 여상, 영락 고등학교 문제 같은 재단인데 이름이 혼동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는 해명하는 자료를 공식 기자단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고 나오려면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도 김혜경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한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속옷 정리를 시켰다 안 시켰다, 공간이었다 아니었다, 조목조목 보도자료로 배포하신다면 똑같은 수준의 해명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우리 너무 이게 대선은 국민들께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대선의 어떤 준비된 대통령인지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는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는데 마치 이거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비방을 할 때도 팩트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 모든 게 허위라는 전제하에서 너 다 해명해봐. 이거 해명해봐. 이렇게 해명해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실은 국민들께 큰 도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 조작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도이치 파이낸셜도 한 10억 원어치 구입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한 15억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계좌 공개하면서 내가 얼마 수익을 냈다라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네거티브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다소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기자회견의 메시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사과를 했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게 맞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제기되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명 드리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제보자 측은 계속해서 어떤 음식과 뭐 배달, 법인카드 사적 심부름, 유용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데 약 대리 처방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과거에 그럼 이걸 누가 먹었단 말인가, 김혜경 씨가 먹은 것과 같다는 주장들을 여러 정황 증거와 함께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수사감사의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금 유용이나 공무원 사적 심부름도 불법의 여진이 있지만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의료법 위반은 명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처방하지 않은 약을 먹는다는 거는 불법이고 대리로 만약에 처방을 해도 본인의 허가를 받아서 직계 가족이나 동거인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배모 씨 주장대로 배 씨가 먹을 약이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처방해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A 씨를 시켜서 그것도 그 순회동 그 소화전에 걸어 놓으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과정에 배 씨와 그 7급 A 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분 특히 처방을 위해서 지금 여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지금 저런 문자 오고 간 걸로 보면은 거기 그 굉장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이제
7급 A 씨가 그러니까 제보한 내용들을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공간에서도 이용했다는 부분이 많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순회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사진도 있고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배모 씨가 엉겁결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혜경 씨를 위해서 내가 덮어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걸 선대본부가 별다른 검증 없이 발표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가 그 부분이 다르다면 바로 잡아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앞으로 선거전을 하는데도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게 더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5시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긴급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속보 자막에 나타난 것처럼 수사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피해자 A씨에게도 제보자 A씨에게도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30분 뒤에 바로 제보자 A씨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 이렇게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저희가 길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그러면 배우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김건희 씨가 앞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선 후보의 배우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일 텐데요. 작년 12월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년을 거두어 주십시오. 참 공교롭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잘 보이려고 경력 부풀렸다.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용서해달라는 김건희 씨.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공과 사 구분했어야 된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 배우자들이 연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이른바 배우자 대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도 좀 난감한 측면들이 있고요. 국민들도 상당히 좀 삐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공교롭게도 양력 연말 연초, 그다음에 음력 연말 연초에 이제 양력 연말 연초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허위 경력을 뭐 기재했는지 뭐 부풀리게 했는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7시간 45분 녹취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힘들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출렁였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이 위기를 느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 위에 또 설 이후에 또 김혜경 씨 최근 오늘 사과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발생하면서부터 또 다른 예를 들면 지지율이 출렁대고 있다라는 측면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소위 실제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자질과 역량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 토론과 관련된 리스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교 우위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문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측면들이 가장 가슴이 아픈 거고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사과를 했고 이것이 매듭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좀 김건희 씨 문제든 김혜경 씨 문제든 배우자 리스크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분이 향후 앞으로 5년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좀 이것을 좀 일단락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 의혹을 제기한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와 선대위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종욱 교수님이 지금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면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 오늘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연 것, 둘 다 그러면 3월 9일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건지 일단락은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허위 과장 그 경력 수상 그 의혹이 그 제기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히 계속 그 논란이 되지는 않고 이른바 이제 무속과 관련돼서는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정치적인 문제 뭐 이렇게는 그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3월 9일 선거 때까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그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제보가 이어지고 아마 또 오늘 밤에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것, 이것은 김건희 씨든 김혜경 씨든 3월 9일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선 이후에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 처벌은 받겠지만 정치적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뭐 안타깝지만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상 초유의 나란히 사과 기자회견을 연 거대 양당 배우자 후보들의 배우자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어제 오늘까지도 새롭게 제기된 의혹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5급 공무원 배모 씨인데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배모 씨가 사무실에 불을 켜놓으라 출근한 척 위장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불 좀 켜놓고 있어라. 출근하면.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출근하면 배모 씨 자리에 불 좀 켜놓고 있으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배모 씨가 5급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리, 도청에 있는 자기 자리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외부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외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김혜경 씨 전담으로 일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남시청에서 7급으로 근무했을 때도 배 씨는 성남시의원들로부터 아니 외국인 의전 담당으로 뽑아놓았는데 왜 김혜경 씨 의전만 담당하느냐라는 질의를 시위의 과정에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번 이 메신저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배모 씨가 A 씨에게 한 기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배 씨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 김혜경 씨를 전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얼굴 사무실 근처에 보이는 것이냐, 기자가 혹시 취재하러 온 것 아니냐 굉장히 견제하면서 이 7급 공무원 A 씨를 시켜서 자기가 계속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김혜경 씨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청의 공무원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5급 공무원을 뽑아놓고 출근도 안 하고 있는데 불만 켜놓게 만들고 이 본인의 배우자 수행을 전담해서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건 공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 책임인 것이고, 앞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냐? 그런데 이 김혜경 씨 논란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그것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벌어진 일의 의혹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봤을 때 국민들이 후자에 훨씬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뭐 새로운 의혹적인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의문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출근한 척 위장했다. 이 부분도 좀 뭔가 민주당 차원의 해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긴 같은데요. 정말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출근 안 했는데 불 켜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출근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은 당연히 배 씨가 굉장히 잘못했고, 또 이런 배 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못 됐던 점에서도 당연히 잘못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케이스가 경기도지사의 부인으로서 경기도 일정에 굉장히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할 때는
같이 공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다만 이제 사적인 부분이 자꾸 혼동되거나 충돌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따져봐도 좀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남시에서 7급,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5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아예 배모 씨가 왔을 때 그 자리가 없었고 배모 씨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배 씨를 위해서 좀 더 쉽게 솔직히 말하면은 김혜경 씨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뽑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청에서는 7급으로 해외 홍보, 그다음에 내방 외국인 그 의전을 담당했는데 그때 처음 그 시켜진 거고 국제협력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이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배모 씨가 영어 그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자격증을 제출했다는 지금 기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아니 그 수행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왔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국회 소통 및 국회 의전인데 국회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출입해야 될 텐데 국회 그 출입증 진짜 안 만들었다 그러고 총무과는 어떤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도 구관 신관이 있는데 구관의 3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배모 씨만 구관이 아니라 신관에 있고 그 뉴스를 보니까 5급 정도면 그냥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방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대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배모 씨가 떠난 다음에 또 그 자리가 없어졌다. 이게 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사람이 없다라는 그 배모 씨 미스터리까지 한번 새로운 의혹 제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경 씨가 7분 정도의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이후에 민주당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인터뷰를 좀 더 덧붙였습니다. 한번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제보자랑 접촉을 시도한 적이 제보자하고 접촉을 시도했다? 누가요? 당 차원에서 이렇게 그거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친분의 위협을 느끼고 뭐 여기저기 투어다니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제보자가 제보할 때 여러 가지 심경의 복잡함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구태여 저희가 제보자를 만나는 노력은 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제보자가 반박 입장문까지 조금 전에 냈기 때문에 제보자에 관련된 박찬대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좀 들어봤거든요. 김정욱 교수님, 박찬대 수석 대변인 저 말 말고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취재 발언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재명 후보도 다시 사과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공식 선거운동에 좀 김혜경 씨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다고 민주당도 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 A 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분과 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누구에게 갑질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분의 신분은 최대한 보장돼야 되고 또 그분에게 가해진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원칙, 이 원칙들은 충분히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 피해자 A 씨가 제기하고 있는 많은 고통에 대해서 제기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선대위 차원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세부적인 사항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측면들, 핵심은 그겁니다. 피해자 A 씨에게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직접 사과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아니다. 내용 없는 사과했다. 여기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김혜경 씨의 긴급 사과 기자회견 긴 시간 하나하나 정리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사실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이 얘기로 정치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입니다. 2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맹비난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정부든 청와대든 이런 살아있는 권력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이 발언 때문에 꽤 오늘 정치권에 파장이 있었어요.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나?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일단 정미혁 의원님, 이 윤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적폐청산 수사하겠나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원칙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적폐가 있는데 그런 수사 안 하겠나? 그럼 수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 그 속 뉘앙스는 이거겠죠. 그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검찰을 대해왔잖아요. 사실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검찰을 되돌려 놓겠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겠다. 그냥 모든 걸 정상적으로 그냥 하자. 저는 이렇게 그냥 그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말에 민주당이 발끈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이상한 거죠. 왜냐? 과거에 그들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그 정치 보복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게 뜨끔하니까 아 무슨 정치 보복이냐. 이거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파장이 좀 있으니까 발언의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추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화면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이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저는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례적으로 청와대까지 사실 대선 관련 언급을 좀 삼가했던 청와대인데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했고 이해찬 전 대표는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느냐. 정치보복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는 극렬 반발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정치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수사해서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으로 청와대와 또 윤석열 후보 간에 어떤 신경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검찰공화국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게 있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잘못했는데 검찰에서 4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 45년을 구형할 만큼 잘못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잘못한 게 맞죠.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도 4년 구속이 됐고 동생도 구속이 됐고 조카도 5년 정도 실형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딸도 지금 의사면허와 관련해서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만큼 이게 마치 상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상대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떤 수사를 들어갔을 때 정치 보복에 어떤 우려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뭐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서정엽 변호사님 뭐 청와대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면 이게 불쾌할 일인가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기본 입장, 추가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흔히 이게 내가 하면 무조건 이게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내로남불입니다. 그럼 이게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이게 어떻게 구별하느냐? 과거를 지향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정치보복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 미래를 향해 개혁 과정에 환부가 드러나면 그렇게 도려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적폐청산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현 정권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울산시장 송철호 사건의 청와대 개입 또는 이제 탈원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숫자 조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김학의 사건에서 불법으로 개입하는 이런 거는 이게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이에요. 따라서 저는 현 정권의 적폐도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 이거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래 봅니다. 자막 그대로입니다. 문제될 일이 없다면 불쾌할 일 없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좀 더 높이고 있죠. 본인 선대본부가 공개한 인터뷰에서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되면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조직 논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쫓아내기도 하거나 본인이 떠나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좀 더 여권에게는 수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건 사기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도원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존재했던 어떤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법률적, 정책적 금도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지켜지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고 전혀 성격이 다른 정권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 후보가 전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이제 수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 3명이 구속이 됐지만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논란이 전혀 없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측근들이 많이 구속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청와대가 정권이 수사에 저항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권 들어와서는 청와대나 문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수사,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 대표적인 게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라든지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단에 대한 수사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죠. 수사팀을 바꾼다든지 검찰총장을 징계하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거고 정책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노동을 개혁하려고 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국가의 장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미 FTA를 하려고 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또 제주 강정기지 엊그저께 윤석열 후보 방문했습니다만 제주 강정기지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은 너무 정책에서 이념 과잉으로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업적조차 다시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윤 후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처럼 하거나 오히려 또 문재인 정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조금 저렇게 심하다는 사기다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오늘 정치권에 꽤 오전 내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정치권에 또 하나의 큰 화두가 있죠.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7입니다. 제명 철수연대 불씨가 지펴질까요? 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여의도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이 아니라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뭘 제안했다. 그러니까 단일화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 여권에서 이런 얘기 돌려오는데요. 안민석 의원과 김재현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관련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해석을 하면은 좀 좋은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 쪽에 대통령 빼고는 다 가져가라라고 제안을 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로 단일화에 상당히 우리 쪽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도 뭐 풍문으로 들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통령 빼고는 다 가져가라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 측의 의원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요. 주로 이제 단일화는 2등하고 3등 후보가 많이 있거든요. 1등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목맬 이유가 없죠. 그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저는 완전하게 뭐 실현 불가능한 이건 아니라 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 걸어서 정말 죄송한데 물론 뭐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정확히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 생각을 이제 뭐 여론을 제가 수치를 잘 못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치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이게 명분하고 실리거든요. 과연 이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명분이 있는가?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이게 정권 교체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 단일화는 명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게 두 분이 단일화했을 때 지지층이 따라갈까요? 예를 들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전부 이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저는 과반 이상은 안 갈 것이다. 이것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크게 보면 이게 그 파괴력도 없고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하는 게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번 주 내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러 선택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왜 뜨겁냐면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국민의힘 뭐 내홍이 있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이상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락 추세다. 뭔가 안철수 후보도 뭐 꼭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 여론조사가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 혼란이 있었을 때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져 갔었거든요. 상승 국면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 마음은 결국은 그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그거는 사실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안철수 후보 간에 무슨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저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냥 민주당이 하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시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신뢰하지를 않을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이건 만약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리를 아예 안철수 후보에게 준다면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제일 먼저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들고 서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용서할 수 없는 인물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얘기는 괜히 군불만 민주당 쪽에서 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화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보면 안철수 후보는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야권 단일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된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뭐 안철수 후보 쪽이나 이재명 후보 쪽 둘 다 아니라는데 왜 그럼 계속 소문이 벌어지냐? 뭐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안철수 후보 측과 민주당이 물밑에서 교감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않을 이유는 또 없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는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깊은 마음속 속은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 한 테이블에 만나서 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한다면 단일화 논의를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말에 좀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10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좀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저희 지금 뭐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또는 뭐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일반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도원 의원님, 앞서 안철수 후보는 10분 만에 뭐 신뢰가 있다면 단일화도 합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럼 결국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을 뭔가談판을 통해서 여론조사 이런 거 없이 하자는 건데 이걸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문서가 있어서 서명을 한다면은 그거야 뭐 한 3분이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방향만 같으면 이렇게 신뢰를 강조한 거고 그렇게 10분이든 5분 내에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뭐 10시간이든 열흘이든 아니면은 뭐 한 달이든 물밑에서 협상은 필요하겠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국민들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저희 뭐 협력하겠습니다, 단일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논의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단일화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를 염망하는 중도와 보수 세력이 강력하게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여망에 밀려서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 후보 측과 접촉은 필요하다. 여기에는 도달한 것 같고 그래서 요 며칠 잇따른 인터뷰에서 그 입장을 밝혔고 후보가 일단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캠프에서 어떤 그게 팀이 되든 개인이 되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 방안을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연구를 해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어떤 물밑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금 덧붙이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그 성의를 보였어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루킹 관련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하든 마음을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조직도 있고 당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간의 관계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도 이런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여권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지시 안 했다면서 직접 사과를 왜 하냐 김혜경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던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의 주체가 민주당이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약을 누가 먹었는지 대리 처방 얘기 의혹을 왜 말 안 하나요? 또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김혜경 씨는 내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또 볼까요? 검찰공화국은 안 된다. 윤석열 후보의 과거 발언 혹은 이재명 후보의 시각을 좀 옹호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검찰공화국, 비리공화국은 오늘 댓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주제 댓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온라인상은 여전히 이 이슈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 반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국내 반중 정서로까지 파장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꽤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비교적 친중 노선을 걸어온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는 평가도 좀 있는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방문했을 때도 인도네시아가 불법 어로행위 단속 방법으로 납포에 불응하는 경우에 격침했던 사례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영해를 침범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러면서도 국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야 된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밝혀왔던 일관된 입장입니다. 좀 걱정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어선은 불법 어로행위라면 격침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사드 배치한다고 전쟁 나진 않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이른바 반중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맞받아쳤어요. 이제 와서 반중이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어떤 중국의 저런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국민도 분노하고 이재명 후보도 다 분노하고 정치권이 다 분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득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계속적으로 치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드를 무조건 반대하는 측면보다는 실효성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중국이 이런 일방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하고 싶죠. 근데 보복을 하더라도 보복을 했을 때 보복을 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서 삼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는 핵심적인 이유로 삼성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이 대한빙상연맹을
97년부터 20년 동안 지원을 해왔어요. 지원도 한 200~300억 원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삼성이 그런 역할을 한 건데 네. 국정농단 이후에 예. 삼성이 스포츠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서 지난 4~5년 동안에 이 한국의 빙상계가 공백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던 국제빙상연맹과 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겠죠. 삼성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저 발언 오늘 좀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 서정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삼성이 빙상연맹에 손을 떼게 한 게 바로 현 정권과 안민석 의원 아닙니까? 제가 발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3일 국회 발언이에요. 예. 안민석 의원이 빙상연맹 집행부를 해체하고 신임 집행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본인이 삼성을 공격해서 손을 떼게 하고 이제 와서 이게 삼성 때문이다. 이게 내로남불 아닌가? 저는 이게 황당한 개변으로 봅니다. 예. 그 정도 논평이면 되시겠습니까? 이수훈 변호사님 뭐 다른 반론은 없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삼성이 그만큼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예. 어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수 유출도 막았고 또 IOC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생하니까 이런 심판들의 불공정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미영 의원님 이제 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반중 정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또 청와대에서는 일단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도 없는 겁니까? 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반중 정서를 조금 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온 그 여러 가지 불공정, 그다음에 적반하장식의 태도, 그다음에 내로남불 이거랑 약간 묘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와 지금 반중 정서 이런 게 지금 서로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터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요. 이제 앞으로 쇼트트랙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선수들 선전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경기력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